4차원 구의 부피를 원활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3차원 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각 차원에서 영역의 부피는 가중치 1, 즉 상수함수를 적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 구의 부피를 구하는 데는 적분을 3번이나 할 필요는 없지만 3차원 영역임을 강조할 겸 상수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함수를 적분할 때처럼 3중 적분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적분이 중첩되는 것이 얼핏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축을 기준으로 먼저 적분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적분이 중첩될 때 상황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부정적분 등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적분 기호를 벗겨내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약간 신기한 상황이죠. 관련된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구의 부피를 구할 건데 모든 좌표가 양수인 부분만 해결하면 8배를 해서 전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D3는 구의 표면과 내부를 포함하는 영역이고 D3 플러스는 그 중에서 X, Y, Z 좌표가 모두 양수인 것을 뜻합니다. 영역의 부피는 모서리가 좌표축과 나란한 입방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입방체는 차원에 따라 직사각형, 직육면체 등으로 불리죠. 원래라면 영역 내부에 포함된 입방체들과 영역을 포함하는 입방체들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미적분학에서는 경계가 대체로 단순하기 때문에 내부만 관찰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역의 경계에 닿지 않을 때까지 작은 상자들을 채워갑니다. 채우는 순서는 정하기 나름일 텐데 바닥의 위치, 즉 XY 좌표를 먼저 결정하고 높이 Z축으로 상자를 쌓아 나갑니다. Z의 값이 경계인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보다 작은 동안이겠죠. 이때 쌓인 상자의 개수들이 Z방향 적분입니다. Z방향으로 더 이상 높이 쌓을 수 없으면 Y좌표를 증가시켜가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Y방향 적분일 겁니다. 여기서 2학기 미적분학 시험에 사용될 거고 이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치환적분 하나를 소개합니다. 치환적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좌측 하단의 U를 대문자 R 곱하기 사인 세타로 치환한 겁니다. 우변식에서 표시된 부분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대문자 R로 보면 방금 결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K는 1인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X가 고정되어 있을 때 YZ 방향으로 상자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 과정을 X좌표를 증가시키면서 계속해 나갑니다. 멈춰두었던 계산을 마저 하겠습니다.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의 적분은 4분의 파이입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면 이제 X축 방향으로의 적분만 남아있는데 이건 다시 아까의 치환적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코사인 거듭제곱의 적분이 등장을 했는데요. 코사인 세제곱의 적분은 3분의 2입니다. 최종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이겠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코사인의 거듭제곱의 적분은 역시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뒤에서 다시 잠깐 언급하도록 하고 구면좌표계를 이용하는 적분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구면좌표계를 이용하면 이 경우에는 계산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좌표계 변환에 따른 야코비 행렬식에 관한 내용을 따로 다룰 생각이니까 여기서는 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를 곱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간단해서 적분 순서는 편한 대로 결정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세타가 없기 때문에 세타를 먼저 적분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 2분의 파이가 곱해지고 적분 하나가 줄었죠. 다음으로는 로의 제곱을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로 적분하면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제 앞서 사용했고 4차원 구의 부피를 구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해두죠. 첫 번째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코사인 거듭제곱 적분에 관한 것입니다. 개별 결과를 다 기억할 순 없겠지만 점화식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미적분학 중간 또는 기말 시험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 점화식은
부분적분 연습 문제로 고교 참고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측 추가된 영상에 과정이 등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0가 2분의 파이이고 i1이 1인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점화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사인, 코사인, 거듭제곱 적분값을 비교적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되죠. 계산을 해보면 i2가 4분의 파이이고 i3가 3분의 2 i1, i1은 1이니까 그냥 3분의 2가 되겠죠. 둘째는 앞서 여러 번 사용한 치환적분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치환적분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중첩된 적분 내부에서 대문자 R에 해당되는 부분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적용하시면 4차원 구의 부피를 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기다리던 4차원 구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각 변수에 대한 적분 구간을 결정하는 것과 적분의 첫 단계는 3차원 구의 부피를 구할 때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정리해둔 치환적분을 적용합니다. 괄호 안에 보이는 0에서 2분의 파이 범위에서 코사인 제곱 적분 역시 이제 친근하죠. 4분의 파이입니다. 4분의 파이를 바깥쪽 16과 곱하면 4파이가 될 거고 적분이 하나 줄었죠. 남겨진 형태는 또다시 치환적분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문자 R에 해당되는 부분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i3의 계산 3분의 2였죠. 비슷한 과정이 계속 반복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i4만 구하면 계산이 완성됩니다. i4는 점화식으로부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i0가 되는데 i0가 2분의 파이라는 사실과 나머지 부분과 결합하면 우리가 고대하던 4차원 구의 부피가 2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R의 4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구면 좌표기를 이용하는 것도 빠르게 해보죠. 보는 바와 같이 첫 단계는 같습니다. 다만 곱해진 상수가 아까의 16과 달리 2인 것은 첫 번째 U에 대한 적분에만 대칭성을 적용하고 나머지 XYZ는 구면 좌표기로 변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의 제곱 사인 파이를 곱하면서 좌표를 치환했습니다. 이번에도 적분해야 될 식 내부에 세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부터 적분합니다. 그리고 사인 파이를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죠. 구간이 0에서 파이니까 사인의 적분값은 i1의 2배인 2입니다. 이제 적분이 하나만 남았는데 앞서의 치환적분과 비슷하지만 바깥에 로의 제곱이 곱해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로를 r 곱하기 사인 t로 치환합니다.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주어진 적분은 i2 빼기 i4에 관한 계산으로 기결됩니다. i4는 4분의 3 곱하기 i2이니까 괄호 안은 4분의 1 곱하기 i2가 됩니다. i2를 4분의 파이로 바꾸면 앞선 결과와 같이 2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R의 사생이 4차원 구의 부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4차원 구의 부피 자체가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은 미적분학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공부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